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오전 10시입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민병삼 국방부 100 기무부대장, 그리고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이 사람은 계엄 관련 문건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이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대충 이 문건의 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 민병삼 국방부 100 기무부대장은 국방부에 있는 기무사 파견 부대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9일, 그러니까 지난 7월 9일입니다. 오전 주요 국실장 간담회에서, 국방부 국실장 간담회죠.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송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기 바란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두 사람 말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정황상 국방부 장관이 이 별것 문제 될 게 없다 라고 판단했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민 부대장의 정언을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에 계엄 관련 문건을 가져와서 보고하면서 이것이 위중한 것이다 라고 한 데 대해서 그냥 놓고 가라, 별건 아니니까 놓고 가라고 했다 등등, 이게 서로 이야기가 다르고 이야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회 앞에서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국방부 장관의 직속 부하인 기무사령관과 장관이 이렇게 서로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이 문건을 만든 사람이 지금 현직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청와대가 공개한 67쪽짜리 대비계획인데 계엄령 실행계획이라고 지금 언론에 과장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작년 3월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계엄 관련 보고를 할 때 질문에 답하기 위해 참고자료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쿠데타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지금 현직입니다. 현직 기무사 참모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국방부는 청와대가 공개한 67쪽짜리 계엄령 실행 계획이라고 과장 공개된 것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심으로는 자신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이게 쿠데타 계획이 맞는지 국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해서 공개해서, 지금 조갑제닷컴에도 올라 있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군 수뇌부가 갈라져서 국민 앞에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군 지휘부가 균열된 모습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군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무사령관을 함께 바꿔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만 교체하고 기무사령관을 안 바꾸면은 이것은 일종의 하극상을 용인하는 것이 됩니다. 군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설사 송영무 국방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 보는 데서 기무사령관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사안에서 기무사령관이 직접 이 자료를 청와대에 올려가지고 그것이 반군 선동 세력으로 유출돼 가지고 막 언론, 선동 언론 그리고 단체들이 합세해 가지고 떠들고 이게 다시 청와대 비서실로 돌아가서 회의를 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 수사 지시를 하도록 만드는 그 흐름 속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제 백성주 자유한국당 백성주 의원은 내가 확보한 정보로는 두 부가 있었는데 계엄 문건이 두 부가 있었는데 하나는 송 장관한테 주고 하나는 청와대나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 하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무너진 군 기강 적나라하게 보여준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 이란 제목인데 기무사는 국방장관 직할부대다. 그런데 장관과 기무사 간부들이 국민 앞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며 싸우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군 특별수사단이 수사 중인 계엄 검토 문건을 청와대가 직접 공개하여 논란을 키운 결과다.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 경위와 목적, 그 내용의 위법성 등은 앞으로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그 전에 이런 사람에게 들에게 나라를 방위를 맡겨도 되는지 국민이 군대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군 기강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군 분열상을 초래한 제일 큰 책임자는 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저는 여러 번 예고를 했습니다. 무엇이 급해가지고 지금 쿠데타가 적발된 것도 아닌데 인도에서 긴급 수사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 내용이 국군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수사단을 편성을 할 때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만들라. 아무리 밑에서 그런 건의가 올라오더라도 문 대통령도 군 출신인데 이게 군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을 만들려면은 국방부 장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그 순간 해임을 했어야죠. 해임을 하고 다른 국방장관을 세우고 그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는 수사단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육군을 배제하라. 수사단 편성해서 수사관을 내서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하라고 한 것도 군대를 분열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육군 전체를 마치 어떤 업무 집단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군 병력 전체의 80%가 육군인데 육군을 그런 식으로 이상한 더구나 군 통수권자가 믿을 수 없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게 군대를 육군 대 비육군으로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공개적으로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장관을 이렇게 창피 보일 수가 있습니까? 군대는 상관의 권위가 무너지면 지휘가 안 됩니다. 왜냐? 군에서 상관은 전쟁이 나면은 죽으러 나가라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누가 죽음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그럼 전쟁이 안 되는 것이죠. 더구나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김정은과 더불어 종전선언 하자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뭡니까?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뜻 아닙니까? 전쟁 중이니까 종전선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전쟁 중인 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 통수권자가 계엄 검토 문건 이게 쿠데타 계획으로 보이는 겁니까? 계엄 검토 문건을 만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고 그 사람들이 계엄금토 문건을 고스란히 보존해가지고 문재인 정권한테 넘겨주고 그 내용도 읽어보면은 촛불 집회 진압용이 아니라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탄핵에 불복해서 폭도화할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국가보호, 헌정질서 수호 목적의 계엄금토 문건이라는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 통수권자가 이 문건의 성격을 쿠데타 계획이나 다른 목적 계획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군 장교단으로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좀 복잡하게 합니다만은 직설적으로 하고 싶어도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군 통수권과 관련된 사안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군 통수권자가 나서서 국군을 분열시키는 모습 아닙니까? 국군이 분열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구나 적전 분열이 됩니다. 평화시에 국군이 분열돼도 안 되지만 적 앞에서 국군이 분열되면은 그것은 적을 돕는 것입니다. 설마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적을 돕기 위해서 국군을 이렇게 분열시킨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수사 지시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을 해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방장관이 이 사태를 수습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감정적 발로를 보면은 보수 세력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국군에 대해서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표현이 아주 감정적 발언이 많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생일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거부감, 때로는 증오심, 분노 같은 것을 발산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족 반역 세력에 대한 호감, 민족 정통 세력이라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류 세력을 의미합니다. 에 대한 반감, 이 호감과 반감이 뭘 의미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주사파 출신 운동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생각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궁금하다고 해요. 그런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주사파라면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김일성 주의자들이 전향하지 않고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과 민족 반역 세력에 대한 호감, 민족 정통 세력에 대한 반감이 서로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언론이 그런 의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니까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또 다른 의심을 깊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KBS, MBC, SBS가 선동하는 포인트는 이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쪽으로 몰아갑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발표한 것을
계엄령 실행 계획이라고 과정합니다. 계엄령에 대비한 계획입니다. 대비한 계획. 실행 계획은 기무사가 만들 수가 없죠. 기무사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조직도 아니고 지휘하는 조직도 아닙니다. 참모 조직일 뿐이에요. 어떻게 실행을 합니까? 그런데 대변인이 발표하면서 그렇게 그런 인상을 주니까 마음 놓고 지금 KBS, MBC, SBS가 선동, 광우병 선동 수준의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동의 결과가 뭐냐면 선동의 결과가 뭐죠? 국군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김정은과 북한군을 강화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적 행위, 적을 이롭게 하는 결과로 갈 수 있는 선동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관련 수사 지시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기무사령관을 교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